안녕하세요. 조선과 세계를 연결하는 주간 조선타임즈입니다. 2주의 조선타임즈. 북러시아 파병 군인 실종 사망 극비로 취급. 환율 물가 계속 뛰자 북주민들 사이에 화폐 개혁설 솔솔. 최선희 조카 행세하며 사기 행각 받아 챙긴 돈이 무려. 러시아 서부서 북한군 사망. 총알바지로 사용되고 있어. 러시아 내년 전승절에 북한군 초대 김정은 방러 가능성. 조선 뉴스 첫 번째입니다. 북러시아 파병 군인 실종 사망 극비로 취급.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에서 전사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미 북한 내부에서는 파병 후 실종이나 사망은 극비로 취급한다는 원칙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파병 병력 중 핵심 전력으로 알려진 폭풍군단 사정에 밝은 북한 내부 소식통은 데일리 NK의 파병 중 사망 시 군 내부 절차에 따라 조용히 처리한다는 내규가 이미 마련돼 있다면서 가족들에게도 매우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절대 알리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 훈련 중 사망해도 부대 인근 산에 묵거나 화장하고 고향에는 전사자 통지증만 보내면 되는데 파병은 뭐 말할 것도 없다면서 만약 사고를 당해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현지에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귀환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소식통은 일단 멀쩡할 때는 수령을 위해 싸울 수 있는 투사이자 자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존재이지만 부상이나 사망을 하면 바로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 당국은 소문 차단 등 체제에 위협이 될 만한 요소만 제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파병을 인정하지도 않고 노동신문에도 보도하지 않는 것처럼 전사자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알지 못하도록 철저히 정보를 차단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소식통은 기밀 유지 원칙에 따라 이번 파병과 관련한 모든 일은 공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면서 만약 이런 사실이 알려진다면 정보를 건넨 당사자 등에게 책임을 묻는 식으로 됐기 때문에 추후 처형 등 후폭풍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3년 제정한 국가비밀보호법을 여기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편 북한 내 일각에서는 폭풍군단이 남한 타격모의 침투 쌍방 훈련을 연 3회 조직할 만큼 특화된 곳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남한 침공을 염두에 둔 전략적 포석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파병 전의 유사 상정 훈련을 실속 있게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특히 저격 훈련을 강도 높게 한 것으로 안다면서 KBS와 기타 방송국 여러 개를 타격하고 바로 공화국 국기를 개항한 후 한국 전역에 방송으로 적공 사업을 하는 등 현지 교란 훈련도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환율 물가 계속 뛰자 주민들 사이에 화폐 개혁설 솔솔. 최근 북한에서 환율과 물가가 급등하면서 화폐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화폐 개혁과 관련된 발언을 유언비어로 치부하면서 강하게 통제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일리 NK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일부 주민들 사이에 화폐 교환설이 제기되기 시작해 최근에는 평안남도 전체에 이와 관련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상태입니다. 현재 평안남도 주민들은 2009년 화폐 개혁이 있기 전과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화폐 개혁 현실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민들은 최근 북한 당국이 현물 대신 현금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것도 그 당시와 비슷하다며 수군대고 있습니다. 실제 이달 초 숙천군의 한 농장에서는 가을 거디가 끝난 뒤 농장원들에게 한 해 동안 일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변화 옥수수 같은 현물이 아니라 현금으로 분배돈을 나눠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년의 현물로 지급됐던 분배량과 비교하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시장 쌀값이 워낙 오른 데다 현물이 귀한 상태여서 현금을 받은 농장원들의 반응이 썩 좋지 않았다는 후문입니다. 소식통은 2009년 화폐 교환 전에도 농장원들이 나달이 아닌 현금으로 분배돈을 받았다며 당시 농장원들은 평생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거액의 현금을 분배돈으로 받아 뜨거운 반응을 보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화폐 교환이 이뤄져 국돈 가치가 폭락했고 농장원들이 받은 거액의 현금은 종이 조각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때도 주민들이 많은 현금을 갖게 되면서 급속하게 물가가 상승해 돈 가치가 떨어졌는데 지금도 딱 그런 상황이라며 지금 현상이 그때를 방불케 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높다고 했습니다. 다만 북한 당국은 주민들 사이에 화폐 개혁설이 확산하자 이를 유언비어라고 일축하며 관련 발언을 하거나 유포한 자들을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선 상태입니다. 보위안전기관도 유언비어 유포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이적 행위라며 정보원을 동원해 주민들의 사적 대화를 감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화폐 개혁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노동단연대 처벌을 받은 사례도 최근 발생했습니다. 현금으로 분배를 받은 숙천군 농장의 한 농장원이 과거에도 분배돈을 풀어서 계속 물가가 상승하고 돈 가치가 떨어지다가 화폐 교환이 시작돼서 돈이 다 쓰레기가 됐다. 지금도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가 문제시대 3개월 노동단연대 처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속에도 불구하고 평안남도에서는 화폐 개혁 가능성을 점치는 소문이 계속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계속 뛰는 환율과 물가 때문에 물건을 팔아도 손에 남는 돈이 없으니 이러다 정말 화폐 교환을 또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대놓고 말은 못해도 다들 곧 화폐 교환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최선희 조카 행세하며 사기 행각 받아 챙긴 돈이 무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조카 행세를 하며 주민들에게 사기를 치고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보위부에 붙잡혔습니다. 데일리NK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황해북도 사리원 출신으로 평양외국어대학을 졸업한 30대 남성 최모 씨가 지난달 8일 삼지연시 보위부에 체포돼 현재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성이 최 씨라는 점을 이용해 자신이 최선희 외무상의 조카이며 현재 외무성에서 간부 사업을 하는 부원이라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이후 돈 있는 주민들에게 접근해 자녀를 평양에 있는 대학에 입학시켜 주겠다거나 간부 임용에 힘써주겠다며 뇌물을 챙겨왔다는 겁니다. 최 씨가 이런 식의 사기 행각으로 벌어들인 돈만 1년에 6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가 돈 있는 주민들의 지갑을 열게 한 수법은 단순했습니다. 번지르르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사기쳐서 번 돈을 펑펑 쓰면서 간부나 돈 있는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가머니설로 속여 돈을 받아냈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특히 최 씨는 간부의 운전사들에게도 돈을 주면서 이들을 이용해 지방의 여기저기를 호화롭게 돌아다니며 전국구로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최 씨가 사기를 치며 돌아다닌 곳들은 기본 평양시와 국경 지역인 함경북도, 양강도 그리고 함경남도 일대라며 이곳들에서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 말로 현혹시키며 돈벌이하다가 붙잡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최 씨는 뇌물을 주고 청탁한 주민들이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닥달하면 연락을 끊고 활동 지역을 옮기는 식으로 사기 행각을 이어갔는데 그런 그에게 분노한 몇몇 주민들이 그의 경력과 배경에 대해 뒷조사를 하면서 그가 사기꾼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양강도 삼지연시로 활동지를 옮기고 이곳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치며 뇌물을 챙겨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신고로 최 씨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던 보위부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사기 사건의 보위부가 나선 것은 특별히 최 씨가 거주지가 아닌 양강도, 함경도 등 국경 지역에서 활동하며 불법 월경을 시도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보위부는 최 씨가 1년 동안이나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면서 사기를 치고 다닐 수 있었던 데에는 그가 최선이라는 막강한 권력자의 조카라고 사칭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를 뒷배로 두고 있으니 신고를 해도 처벌받지 않거나 오히려 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의 주민들이 신고를 주저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뉴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 서부서 북한군 사망, 총알바지로 사용되고 있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일 러시아 서부에서 북한군이 전투로 사망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총알바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교도통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러시아 서부 전투에서 북한군이 죽거나 다치고 있다며 이들은 궁극적으로 총알바지로 사용될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구체적인 북한군 사망 부상자 수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국경과 접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약 12,000명의 북한군이 배치됐다는 증거가 있지만 정확한 사상자 수를 공개하기 전에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 관리도 지난달 26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사상자가 발생했음을 확인하면서도 사상자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관리는 자유아시아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군 사상자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발생했다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공습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젤렌스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진군을 계속하고 있다며 전황은 매우 엄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크림반도 등 일부 영토를 빼앗는 힘이 부족하다, 외교적 해결을 찾아야 한다며 러시아가 새로 침략할 수 없을 정도로 우크라이나가 강해졌을 때 처음으로 외교적 수단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동맹국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며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가능한 한 빨리 우크라이나를 가입 협상에 초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나토의 회원국으로 초청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안드리 시비아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영어로 작성한 서한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입 초청을 하기 적절한 시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러시아 내년 전승절에 북한군 초대, 김정은 방러 가능성. 러시아 국방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내년 5월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북한군 부대를 파견해달라고 초청했습니다. 30일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방북 중인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김 위원장과 만나 내년 5월 9일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북한군 부대 파견을 초청했다며 긍정적 결정을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소련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에 승리한 날을 기념해 매년 5월 9일 붉은 광장에서 전승절 행사를 엽니다. 다양한 러시아 군부대와 무기를 선보이며 군사력을 과시하는 대규모 열병식이 하이라이트입니다. 특히 내년은 전승절 80주년이어서 러시아는 성대한 행사를 치르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러시아가 북한군도 열병식에 초대한 만큼 김 위원장이 북한군을 이끌고 전승절에 모스크바를 찾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평양 북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모스크바 답방을 기다리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북한과 지난 6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러시아에 무기와 병력을 제공하고 있는 북한이 열병식까지 참가하면 러시아의 확실한 동맹으로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은 벨로우소프 장관에게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군대 인민은 제국주의 패권 책동에 맞서 국가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려는 러시아 연방의 정책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하루 뒤 보도했습니다. 두 사람은 국방 분야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고 만족한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북한군 추가 파병과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일부 첨단 군사기술이나 재래식 무기 등을 지원해주는 방안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벨로우소프 장관은 1박 2일의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해 노광철 국방상과 회담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예방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세계와 조선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조선 타임즈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